지난번에 혹시 그 전국 확대 간부 수련회 그때 오신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비슷하게 이제 전체 민중대회 발제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빈 이렇게 해서 당 이렇게 해서 짤막하게 어쨌든 11월 12월 투쟁에 대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화된 민주노총 차원의 뭐 어쨌든 기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세는 뭐 앞에 주재준 정책위원장 풍부하게 얘기하셨고요. 제가 이제 강의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었던 거는 저도 좀 반성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전체 어쨌든 판이잖아요. 판대가리 정세가 절박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절박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못 견디게 절박한가 이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보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그리고 이제는 시즌 2 해가지고 꼭 개국본인가 뭐 이름도 이상하던데 거기서 저기 19일부터 이제 국회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전투를 엄청나고 치열하게 빡세게 완강하게 우리보다 훨씬 더 완강하게 전개하고 있다. 자한당은 아까 잘 얘기했듯이 역대 가장 최고의 화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저들은 너무나 절박하다. 저들은 우리가 원, 투 이렇게 투 트랙으로 다 쳐 부숴야 되는 세력들인데 그 두 세력의 절박성을 우리는 절대 못 따라가고 있다 지금. 여기로부터 좀 민중대회를 어떻게 접하고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노동은 쪽수 가장 많고 노동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어쨌든 그 결사전에 화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직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정세개헌은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뭐 올해 그 IMF에서 오늘 신문에 난 거 2%로 이제 한국 떨어졌죠. 경제가 더 1%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1%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 실물적인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 3년 전에 몇 교수들하고 뭐 그 경제 정세 토론회 이런 거 하면서 그때 아주 똑똑한 교수 한 명이 그걸 예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가고 있는 게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경제 정세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 정세는 곧 경제하고 붙여서 정리된다. 진단은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그래 요 속에서 정부의 선택은 우리 삼성이고, 그죠? 그다음에 나르는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품에 안는 그것이 정부의 선택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나오는 지금 정부의 뉴스죠. 그래서 친재벌 경기 부양 단기 재정 정책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정부의 정책이다. 단기 재정 정책은 IMF에서도 콕 찍어가지고 한국은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 확대 재정 정책. 이렇게 해서 국고를 풀어라 이런 걸 한국만 찍어서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재정 정책으로 돈을 찍어가지고 자영업자한테 몇십만 원씩 주고 이런 방식 이상을 지금 전혀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그것이 문재인 정부 현재 경제 정책의 실력이다. 이런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재벌한테 가서 우리 형제 아이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 속에서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친재벌 정책이라는 것이 규제 완화고 공공성 약화, 재벌개혁 실종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겠죠. 이거 하나하나 굉장히 내용이 많으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여기에서 공공성 약화나 재벌개혁 실종이라는 것은 어쩌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만들어 나가는 핵심 기제는 규제 완화에 있다. 그래서 규제 완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매일 이렇게 모니터를 해보시면 하루가 멀다하게 무슨 규제 완화, 무슨 규제 완화. 어제 그제는 노동 규제 완화까지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규제 완화 키워드를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뭐냐면
구조와 제도와 체제를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모두 다 달려 있다라는 측면 좀 강조드리고 싶다는 거고요. 친재벌 정책이 요 속에서 당연히 이제 반대급부로 노동은 이제 피바가지를 쓰는 겁니다. 피바가지를. 그래서 기본권 당연히 축소되고 노동 계약되고 나쁜 일자리 확대되고. 여러분 상생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지금 그 광주형 일자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개 정도 전국에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위 상생이라는 이름하에. 요 놈의 상생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학도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 잘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나쁜 일자리입니다. 핵심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면 모두 다 절반이 임금이 반토막이 되든가 근로조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든지 고용구조 자체가 정규직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다 되든지 어쨌든 이렇게 다 나쁜 일자리로 전락이 된다. 그래서 노동정책이 결국은 이러한 국내 경제 진단으로부터 노동정책의 최대 악화 상태 이렇게까지 결론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올해 실질적인 삭감 이것이 결론 나오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시경제 모델을 포기했어요. 소득주도 성장은 거시경제 정책이잖아요. 이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단기지표 올리기. 단기지표 올리자고 하니까 단기 재정정책을 쓰는 거죠. 하여튼 이런 구조 속에 지금 노동은 놓여 있다. 시간 없으니까 노동 관련해서는 정세 요렇게만 정리를 드릴게요. 민주노총 과제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송곳을 준비하고 그죠? 송곳을 준비하고 뚝에 바늘을 낼 수 있는 송곳을 날카롭게 벼리는 것 이것이 총노동 전선이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노동이 송곳 역할을 하고 거대한 민중의 전선이 거대한 힘으로 뚝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기본 전략 전술의 핵심이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총은 총노동 전선을 어떻게 하반기에 최대한 높은 파워로 구성할 거냐 이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중대우로 표현되는 모든 노동자와 민중 진보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고 하나의 전선으로 튼튼히 형성할 거냐. 그래서 민주노총도 나름 뭐 계급 투쟁만 하지만 훌륭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과학적인 목표를 수립했다라는 말씀드리고 밑에 내용들은 뭐 의제이기도 하고 내용들이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 가니까요. 민주노총이 그래서 하반기에 총노동 투쟁 그 다음에 총민중 전선을 형성하는 데서 이래저래 토론을 거쳐서 설정한 핵심적인 투쟁 과제는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계약 저지 이건 다 노동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비정규직 철폐 여러분 톨게이트 뭐 잘 아시죠? 예. 톨게이트로 상징되는 것은 소위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뭐였습니까? 1호 그죠? 공무원 비정규직 제로 그것이 완전히 폐기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톨게이트 투쟁의 함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더 공세적으로 모든 비정규직 철폐 이걸 전면화하는 것으로 의제를 잡았다. 또 한 가지가 아까 규제 완화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규제 완화. 그러면서 가장 많은 이 후퇴를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사회 공공성 안전망 영역입니다. 여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조직 대중이라든지 이건 좀 덜한데 실제 차상위 계층, 미조직 모든 일하는 노동자 이 형편없습니다. 이 그 사회 안전망과 공공성의 혜택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한국 사회가 이걸 들여다보면 안 그래도 뭐 OECD 꼴찌에서 2번째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게 더 이제 축소돼 가지고 땡겨오고 있는 이런 상태다. 통쳐서 그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재벌체제 개혁 그다음에 고용중심의 산업정책 고용중심의 산업정책이라는 말은 뭐 좀 어렵기도 한데 어쨌든 산업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재벌체제 개혁이 없이 현재 한국의 이 불안정한 노동의 끊임없는 확산되는 고용체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이 2가지는 붙여서 저희들이 의제를 설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 익숙한 내용이시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심각한 의제들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하반기에 당장에 저희들한테 목전에 와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이제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인데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아열의 핵심 협약을 빌미로 해가지고 노조 파괴법이 온다. 이것이 현재 정세 요약인데요. 핵심적으로 여기 세 개, 그죠? 이게 되는군요. 세 개가 지금 노조법의 계약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민주노총 위원장이 현대자동차 단위사업장에 그 사용자 정의선이라는 사용자 허락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예. 소위 상급단체의 임원이나 활동가들이 현장 단사에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거죠. 결정적인 산별 운동을 거의 죽이자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직장 점거 전면 금지. 민주노총 금속노조 18만 정도 되는데 금속노조가 파업 지침을 때리면 모두 다 단위사업장에 광장에 나가서 결의대회를 하잖아요. 파업 결의대회 못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민주노조를 죽이는 법인 거죠. 왜냐하면 한국노총은 이해관계가 별로 없어요. 한국노총은 집회를 안 하거든요. 투쟁을. 그러니까 오로지 민주노총을 죽이기 위한 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세 번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이건 뭐 1년 연장하는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1년 소위 교섭을 하는데 1년마다 교섭하는 거 하고 2년마다 하는 거, 3년마다 하는 거 임금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방위비 분담금 이제 트럼프가 왜 5년마다 하던 걸 1년마다 하자고 하냐 말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1년마다 하면 1년마다 조금씩 계속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결정적으로 노동의 근로조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는 원래 이게 4년으로 하자 했어요. 꽃배기로. 근데 대충 경사노인가 거기서 그러면 민주노총이 절대 안 받을 거다. 이렇게 해도 절대 못 받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게 실제 현실에서는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상상 불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현재 민주노총이 하고 있는 일상적인 노조 활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제약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막지 않으면 한국에 소위 말하면 현재 그나마 버티고 있는 민주의 거점이라고 하는 민주노총 대우가 굉장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약화된다. 그러면 민중운동 전선 어떻게 되겠는가? 진보 정당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비단 노동의 문제만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대체 인력 투입 허용, 부당 노동행위 사용자 처벌 금지 이런 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용자는 ILO 핵심 협약을 만약에 한국 정부가 비준을 하면 한국의 노동권을 강화시켜 주는 거니까 사용자들이 참 희한한 말을 하죠. 저항권이라고 얘기해요. 사용자 사장들도 저항권을 달라. 이런 명분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 하반기 국회에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패스트법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게 지금 자한당이 최대 공세를 하면서 광장 정치를 최대한 더 올리면서 이 힘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결국은 노동법, 아까 선거법, 패스트트랙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 모두 다 두드리면서 걸레를 만드는 게 작전일 거예요. 걸레를. 그래서 하반기에는 거리투쟁 중요하지만 국회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 법이 제도가 뚝뚝뚝 걸레법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있고 현재 민주당은 이리저리 민주노총 노동 가지고 만나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어떻게 입장을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통합과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통합을 얘기하면서 여전히 자한당하고 교섭이 국회가 정상화되면 협상을 통해서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대답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당대표의 대답이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정세다라고 하는 것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요구하는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노동 자체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1월, 12월 민주노총 투쟁인데 왜 총파업 총력 투쟁이나 저런 제목을 왜 달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PPT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웃기는 제목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나서는가? 아니 이런 판인데 안 나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로 모든 걸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예, 딱 아시겠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도 뭐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 노동계약 저지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기 공장 내 쟁행위 상급단체 간부 현장 출입 봉쇄 다가온다. 그래서 이거가 언제 정도 되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보니까 민중대회 시점 있잖아요. 민중대회. 그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와가 상임위를 하고 이러면 11월 중순 정도부터 파고가 올라갈 겁니다. 다툼이 생기겠죠. 언론을 실어내고 이러면 일정하게 여론들이 확산되다가 11월 말 12월 초, 예, 그때 이제 예산을 어쨌든 해야 돼요. 내년 예산을. 저기 태풍도 오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총선 때 점수 따려면 예산 해가지고 자기 동네에 태풍 피해자 주민들한테 도움도 줘야 되고 자한당 의원들도 이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2월 초란 말입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온갖 이 거지 같은 걸레된 법들이 짜옹해가지고 국회에서 다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1월 말 민중대회와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현재 계획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이제 어제 그제 하나 더 터진 게 요 대목이죠. 당근제. 예, 당근제는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워낙 많이 싸워가지고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의결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의결이 다 돼 있고 자한당하고 다 합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본회의가 열려서 올리면 그냥 가결인 상태까지 가 있다. 그래서 당근제 이거는 사실은 조직노동은 이해관계 없습니다. 민주노총. 예. 민주노총 그다음 노조가 있기 때문에 지키거든요. 싸움을 하든 다 미조직 노동자들 피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노동 규제의 상징성으로 52시간 노동 시간을 무력화시키고, 그죠? 그다음에 탄력 근로제를 배로 확대하는 저걸 반드시 통과시킨다. 이게 문재인 사인이고 직접 지시를 하고 있다.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면 행정 지침으로 이렇게 반드시 정리하겠다. 이게 문재인 최후 지금 통첩이다. 그래서 노동계약 문제를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투쟁해서 결사항전해서 이번에 막는다 하더라도 당근제는 거의 100%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싸움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직 비정규 문제인데 뭐 이 말은 아시잖아요. 어제 그제 이호승 맞죠? 경제수석 청와대 없어질 일자리 민주노총 톨게이트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인가 하여튼 뭐 새로운 산업 시대에 소위 말하는 모두가 전산화돼서 그 수납 노동자들이 없어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원래는 2020년까지 다 없앤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항도 있고 그다음 시스템도 미처 다 안 되고 해서 아직은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청와대 수석이 1,500명 모가지 잘라놓고 이제 직접 마이크 들고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저는 참 비감함을 느낀 건데 한국에서 노동은 여전히 그죠? 엄청난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뭔가 노예 노동이라고 하는 이런 저희들 80년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노동자에 대해서 여전히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다. 여전히 그게 보편적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예. 그래서 톨게이트 1,500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잘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청와대 한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경제수석의 말을 들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없다. 이제 없고 결국은 이것도 싸움으로 온몸을 던져서 쟁취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동기본권 쟁취는 아까하고 중복되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의제가 이제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 자체의 계급적 요구를 넘어서 노동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전 사회적 요구, 그죠? 사회 변화를 이루어내고 변혁을 이루어내는 요구 이런 거죠. 친재벌 정책으로 회기,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의제를 그런 게 재벌체제 개혁 이것이 전노대부터 민중대회까지 계속 주장하는 하나의
의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공성, 이것도 원래는 여기가 공공성이 와야 되는 좀 잘못됐는데, 신재벌 정책으로 회귀와 공공성 약화를 저지하는 투쟁, 이걸 이제 하겠다는 것인데요. 옆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신문 보도들입니다. 신문 보도들. 뭐 익숙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52시간제고요. 그다음 우리 삼성, 그다음 문정부 후반기 노동력 기업 친화로 급격히 기울다. 이게 모든 언론들이 뽑아내고 있는 현재의 야마들이다. 아, 야마라는 말이 일본 말이 키워드들이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그 보시면 왜 기업 친화로 기울고 문재인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변명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참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유 변명은 많으나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민주노총 니들이 하는 얘기는 뭔 얘기인지는 알지만 절대 들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좁혀지지가 전혀 않아요. 그나마 민주노총이 100만이래가 덩치가 좀 있어가지고 막 대화하자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좀 만나도 봤어요. 만나도 봤는데 만나보면 볼수록 뭐냐면 그래 니들 말 알겠는데 나는 내대로 가겠다. 이 얘기밖에 나오는 게 없더라. 그래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가도 아닌 거고 지금은 신발끈 묶고 우리 주체 힘으로 무조건 투쟁을 딸 수밖에 없다. 100% 이렇게 결론을 잡은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들은 하여튼 뭐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민주노총이 하반기 잡은 게 일단 투쟁 흐름 가운데 지금 현재 민주노총 뭐 아시겠지만 어제 그제 철도 경고 파업했죠. 10월 달은 각 산별, 각 조직별 파상 파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기 전선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단사로부터 투쟁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게 1단계. 현재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하철은 너무 조기 타결이 돼가지고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문제는 이 궤도 4사라고 하는 지금 투쟁이 공동 투쟁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들은 경고 파업을 10월 달에 하고 민영아 철도 그 통합 문제라든가 SRT하고 KTX 통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서울 지하철 인력 문제, 위험의 외주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11월 중순에 궤도 하여튼 총파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크게 좀 나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톨게이트 관련해서 비정규직 철폐 투쟁 완강하게 그냥 톨게이트 투쟁 관련해서도 참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정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비정규직 철폐 투쟁 가장 앞장에서 지금 온갖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 도로공사하고 한국노총 조합하고 정부랑 그다음 을지로위원회 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하고 딱 민주노총만 남았죠. 지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갑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밖에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뭐 애잔해하기도 하고 비감해하기도 하고 그다음 민주노총이 힘이 없는 것인가 뭐 팽당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심정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인데 저희들은 이제 오히려 진짜 우리가 갑이구나.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죠?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철폐하고 공공부문 제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민주노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선언하게 되는 하여튼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러면서 한 번 더 다짐을 하는 거죠. 민주노총은 엄청 핍박받고 있어요. 완전 왕따당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운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주동을 놓지 않는다. 항상 우리가 주인공이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 톨게이트 이 과정을 보면 다시 한번 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총 그래서 10월 달에 1차 1단계 투쟁을 하고 이제 본격 투쟁을 11월 달에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노란색 있는 11월 9일 날 전국 노동자 대회 여기는 10만을 결의하고 각 산별들이 조합원의 10%를 조직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지간히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달성이 될 것 같고요. 전국 노동자 대회는 그 처음에는 노동 계약만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좋아하니까 다른 골치 아픈 얘기 안 하고 근데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재벌개혁, 사회 공공성까지 비정규직 철폐라고 하는 전 사회적 의제까지 모두 넣어서 정치적인 노동자의 대회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궤도 4사의 파업 여부 이런 것들을 거쳐서 30일 날 우리가 조직에 나가야 되는 민중대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민중대회 민주노총은 일단 5만 정도를 조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동성이 존재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노동계약 국회 정세 이것이 시점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소위 말하면 사회적 총파업이라는 전선과 이 민중대회라는 전선이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한국 사회에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 그 두 개가 주인공인 듯이 구도가 짜여진 이 전국 속에서 민중이 진출하는 하여튼 그러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11월 말 민중대회 그리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이다. 이렇게 좀 설정하고 열심히 조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건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중대회 제목이나 아직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요거는 나중에 11월 30일 요거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노총은 죽으나 사나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0월 지금 한 10일경부터 모든 임원과 그다음에 상집, 사무총국이 모두 다 4개의 조직팀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전국을 사사지 훑고 다니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장부터 각급 조직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별로 중앙이 있질 않아요. 예, 있질 않고 그렇게 조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가맹조직과 산하조직과 현장 단위사업장 이렇게 해서 각각의 뚜렷한 자기 지침을 가지고 전조직적인 조직화 운동을 현재 본격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민주노총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예.